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이죠. 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세 번째 공식 발표인데요. 다들 예상했었죠? 15일 날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생각보다 강도가 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허제까지 같이 지정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할 거니까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요 내용을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 이번 대책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수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계약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실제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시크릿 브라더 브리니 구조방 단톡방 지금 완전 폭발했습니다. 막 지금 1,000개 넘게 이제 메시지가 쌓여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약서는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쓰신 분도 계신데, 거의 멘붕 상태여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큐레이팅 하다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질문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책으로 집값 못 잡습니다. 근데 확실히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 수요 자체가 서울 전체 25개구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 12개까지 인제 같이 묶어 버렸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여길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은 확실히 인제 좀 줄어들 것 같고, 실제로 실거주자들이 인제 하는 것도 많았는데 순수 투자 목적보다는 '내가 좀 미리 갭을 끼고 사 놓겠다.'라고 하는 투자 수요도 있었거든요. 그런 수요들도 아예 인제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 '확실하게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다. 그렇지만 가격은 안 빠진다.'라는 거고, 20일 전에 급매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인제 새 낀 집을 못 팔기 때문에 새 낀 집들 원래 인제 매도가 올라왔던 데들은 가격들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큐레이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가격을 더 낮춰 가지고 인제 내놔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급하신 분들은 가격을 실제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수를 바로 하실 수 있는 20일 전에 계약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한 5일 정도가 박앤세일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97 대책에서 공급 인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공급이 폭탄이어야 됩니다. 혹은 기존 재고 물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불가능합니다. 이번 97 대책으로 공급이 없다는 게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완전 더 붙어 가지고 정부의 절판 마케팅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수요를 자극하면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급 폭탄이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보유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취득세를 완화해 가지고 좀 취득세를 열어 가지고 지방 쪽으로 좀 돈을 돌리는 게 필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존 매물들을 내놓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나왔죠 지금. 공급 폭탄도 지금 안 돼요. 보유세 강화하면서 취득세 완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여전히 똘똘한 항체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철학, 제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 철학을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땐 민주당 쪽의 인제 철학인데, 물론 뭐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똘똘한 한채의 방향성이 계속되는 한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급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앞으로 전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저는 이번 토어제를 묶은 걸 보면서 '와, 서울 전체 다 묶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다 묶었는데 여기에 토어제까지 지정을 하면 진짜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겠네.' 공급도 없는데 앞으로 기존 전세 물량까지 안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폭등하겠네.' 그럼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낮은 데들은 30%대 단지들이 꽤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제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율이 40% 50%까지 또 올라가 버리면 또다시 매매가를 자극해 가지고 또 올라가겠죠. 물론 전세가가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매매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매매가가 먼저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전세가와 월세가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매매가의 상승 압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폭탄으로 떨어지거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완화해서 다른 길로 이제 유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거나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방향성을 선회해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똘똘한 한 채의 방향성이 너무나 확고하고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급히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미 21년, 22년에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도 계속해서 인제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금리도 인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던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부담이 별로 없어. 그러면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책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수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풍선 효과가 항상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저는 요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이게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에 인제 토어제까지 동시에 인제 묶이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색과 하늘색 지역이 아닌 나머지 근처 지역들이 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지역입니다. 가격대로 따지면 일단 대출 규제 자체가 15억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 25억 이상 이렇게 인제 구분이 됐기 때문에 15억 이하 구간 특히 12억, 13억 정도 구간에 있는 단지들은 거의 15억에 수렴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요 정도가 인제 수렴이 돼 가지고 만약에 12억, 13억 단지들이 15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15억 단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갈 겁니다. 수요가 적긴 하지만 거래가 한 건 한 건 찍히면서 이 단지들이 또 16억, 17억이 되는 거죠. 왜? 계속해서 저평가와 고평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풍선 효과가 일으키게 되면은 갭 메우기 하고 다시 갭 벌리기 하고 갭 메우기 하고 갭 벌리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니까. 우리는 이 게임을 해 봤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갈 지역도 사실은 정해져 있죠. 이 하얀색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들을 제가 추려 봤습니다.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먼저 동부권에서는 딱 보이죠? 구리. 그쵸. 구리도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큐레이팅을 이번에 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인제 한 분이 구리 쪽에 매수를 하셨고 실제 구리에 6억 정도 제가 가격대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여긴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8 호선 라인이 있는 원래 학군이 좋았던 수택동이라든지 교문동 그다음에 신축들 단지들 요런 단지 위주로 일단 먼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8 호선에 호재가 있는 곳이 또 있죠. 다산 신도시. 그쵸. 다산 신도시 쪽도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사실 많이 반등을 했는데 여긴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와 다산이 일단 가장 큰 수혜지라고 보고 저는 다산보다 사실 별내와 갈매가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보거든요. 물론 별내가 이제 GTX 호재도 있고 하지만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서 배제를 했었었는데 요즘 가격이 또 괜찮습니다. 다른 데들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해 별내와 갈매도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별내 갈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서북 쪽으로 와서는 사실 여기 볼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바로 마포, 은평과 붙어 있는 덕은지구, 향동지구, 은평 조금 더 가면 이쪽에 지축 있고 삼성 나오죠. 여기서 더 가면 인제 뭐 고향 화정도 있는데 저는 화정보다는 사실 일산. 일산에는 1기 신도시 호재 있고 GTX도 인제 28년이면 삼성역까지 개통하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단지들이 계속해서 인제 2 차선도 지고 3 차선도 지고 요런 식으로 인제 되면서 계속해서 현재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가 분당만큼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인제 시세가 올라가면서 갭이 좁혀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라인이 연결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요 정도까지는 서부권에서 괜찮을 수 있다. 지금 워낙 가격이 싸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부권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가격을 보고 한 2 년에서 4년 정도 갭 메우기 할 지역들을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무주택보다는 여기라도 실거주를 하면서 혹은 투자 목적으로라도 접근하셔 가지고 갭 메우기 장을 충분히 누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서남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천 전체가 아니라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검단. 저는 인천에서는 이 3개 지역만 거의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송도는 가격이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실거주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송도. 그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 없이 나가는 거라서 아마 이 소리까지 다 나갈 것 같은데
송도 그다음에 청라, 검단 여기는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사실 투자금이 쪼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부천에서는 7호선 라인 그리고 사실은 분당이나 일산에 비해서 조금 주목도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천도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지 2차 선도지구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3본도 마찬가지죠. 3본도 인제 1기 신도시 호재가 있기 때문에 3본에 있는 금정역과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이 단지들 그다음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 요런 단지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라인 이 신안산선 라인이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안산 안산선 라인이 있는 곳들을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제가 인제 뽑은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지역이 바로 동탄이고 그다음에 동탄과 이제 구리였는데 사실은 넘버 1은 동탄이죠. 가장 수혜를 받을 지역 넘버 1은 전 동탄이라고 봅니다. 동탄 신도시 중에서도 1 보다는 동탄 2 신도시로 인제 가셔야겠죠. 동탄 2 신도시의 동탄역 접근성을 인제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카림산과 11자산과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호수공원 쪽까지 호수공원 라인에서 호수공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뭐 6억에서 8억대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 기흥 쪽도 인제 저는 스팟을 딱 2 개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용인, 기흥에 인제 수지와 붙어 있는 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죽전이 있고 기흥 죽전이 있는데 쪼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죽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쪼끔 더 내려오면 구성역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흥에서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죽전 쪽이나 구성역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도 다 묶인 게 아니죠. 장안, 팔달, 영통을 묶었는데 권성구는 안 묶었어요. 그럼 권성구에서도 어디를 봐야 돼요? 신축. 권성구에 신축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인제 신축하고 가까운 그런 단지들을 봐야겠죠. 최대한 연식이 덜 된 단지들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까지 제가 인제 넣었는데 경기도 광주는 어디죠? 경강선 라인이 있는 곳. 판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단지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경기 광주에 지금 뭐 제가 떠오르는 단지가 인제 뭐 이편한 세상 요런 단지들 말고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단지들도 역세권 단지 위주로만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 정도만 보셔도 볼 게 너무나 많죠.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갭매우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사실은 갭매우기가 계속될 겁니다. 묶였긴 했지만 가격대가 인제 15억 언더 구간에 있는 단지들은 사실 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실거주자들이 어쨌든 6억 대출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을 만약에 내가 실거주할 수 있다면 그런 곳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계약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은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물론 사연자별로 너무나 사연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일반적으로 딱 하나의 답을 제가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구분을 좀 해 봤어요. 먼저 실거주,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크게 2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먼저 실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봤으니까 매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인제 이번 대책 나오기 이전보다 타이밍이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급매들이 나오면 그거를 잡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쪼끔 천천히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추려서 가격대가 15억의 언더에 인제 붙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들은 충분히 꼼꼼하게 비교해 본 다음에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쪼금 인제 느려지고 그다음에 급매들도 하나둘씩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고 올해 안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 사실 제가 "이번 대책 나오기 전에는 일 주일 안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미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지나간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제가 6 월부터죠. 6월 전부터도 계속해서 "빨리 인제 매수하셔야 됩니다. 큐레이팅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인제 규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내년에 인제 사실 지금 계약하고 내년 1월 되면 다시 은행에서도 대출 총량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잔금을 내년으로 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규제에 인제 걸려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출 제한이 걸려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활용하셔 가지고 대출 한도 내에서 매수를 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은 상관없고 서울 수도권이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들도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큐레이팅이 아니라 제 인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대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실제로 대구 분양권 쓰러 갔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인제 대구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대구도 뭐 수성구는 이미 뭐 많이 올랐고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다가갔고 수성구 외에도 인제 뭐 중구라든지 동대구역 근처 그다음에 대구 태평로 쪽 이런 쪽들은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부산도 뭐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인제 요즘에 뜨고 있는 해수남이라고 요즘에 인제 많이들 부르죠. 남구 쪽 그다음에 수영구 그다음에 뭐 저는 여전히 동래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축들 위주로 좀 가격 괜찮은 거 위주로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까지도 저도 인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사실 '이번 정부에 전국이 다 오르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지방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투자 수요 없이 인제 순수 실수요로 인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서울 수도권이 2,500만 이면 지방도 2,500만 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이 인제 아무리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올라갈 시장은 또 오르기 때문에 지방에 실거주하고 할 수가 있는 분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실거주로라도 꼭 매수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낫고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20일 전에 내가 계약서 쓰고 매수할 수 있다. 일단 계약서를 쓰는 게 일단 먼저고 계약서 쓴 다음에 이제 토어제 이제 신고서 그걸 이제 넘기면 되니까 20일 전에 매수할 수 있다면 빠르게 계약까지 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낀 물건들은 이제 금매로 나올 거거든요. 금매로 나오면 이런 물건들을 20일 전에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가격대가 예를 들어 20억이 넘어가요. 20억이 넘어가고 뭐 투자금이 10억 이상으로 인제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제 투자금 10억 정도면은 보통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구간들을 많이 보시는데 요 정도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된 지역과 단지들이 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을 어차피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저는 원기옥을 좀 모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고가로 가면은 진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하락장이 한번 잘못 오면은 예상치 못한 펀치를 맞으면 그게 인제 타격이 크잖아요. 그럴 때 원기옥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가 그 하락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기옥을 모으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요 지역들 혹은 가격대로 끊는다 그러면 여기는 인제 투자가 안 되니까 가격대로 끊는다 그러면은 15억 언더 구간인데 아까 이 지역들은 사실 15억까지 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인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최대한 15억에 근접한 예를 들어 10억에서 15억 사이 구간이 요 인제 사이에 인제 들어가 있다면 이런 단지들은 풍선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풍선 효과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급하게 인제 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갈 예정이고 집값은 안 잡힌다고 그랬고 수혜 지역은 제가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화면 이제 캡처하셔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인제 퍼뜨리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계약서 써야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실거주와 투자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 설명하는 영상들은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어디가 묶였는지, 이번에 대출 제한이 어떻게 걸렸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DSR이 어떻게 포함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세금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고 규제 지역도 인제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뭐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고 단톡방도 좋고 블로그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